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 쭈연쌤이에요. 사실 제가 최주연이라는 이름보다는 쭈연쌤으로 살아온 지 20년이 넘다 보니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학생들 이름을 외우려고 했는데 다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자,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수학도 수준에 맞추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수준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민감한 말이어서 처음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도 수준별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좀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으나 현재 학교에서도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제가 목이 좀 많이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쉬어서 약간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는데 잘 들어주세요. 자, 우선은 수준별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준별 학습의 필요성, 강좌 단계, 그다음에 수학 공부법, 그리고 인강 활용 팁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우선은 1대1 수업, 맞춤 수업, 수준별 이동 수업, 이거는 되게 전단지에서도 많이 보고 또 우리가 어떤 사이트나 유튜브에 들어가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학생의 수준에 따라 수업을 한다는 뜻인데요. 수준에 맞춰 수업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가 있길래 도대체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학생 개개인의 어떤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수준별 강좌라고 하는 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입문 강좌, 기본 강좌, 유형 강좌, 발전 강좌, 심화 강좌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어느 강좌를 들어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냥 가끔 학부모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어려운 거 들어. 어려운 거 들어야 더 많은 걸 설명해 준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 수준에 맞는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준에 맞는 수학 공부법 중에서 우선 하위권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우선은 스스로가 다들 알고는 있을 텐데 티내기 싫잖아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근데 요거를 보시면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약해요. 그래서 개념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립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아까 단계에서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 입문 강좌랑 기본 강좌를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 모르니까 틀려요. 틀리면 너무너무 재미가 없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어떤 재미를 높여주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려면 기본기만 있으면 돼요, 우선은. 그리고 기본이 딱 생기면 동그라미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많아지면 이거 재밌는데? 한번 해볼까? 라는 의욕이 생기죠. 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이 그리고 자신감이 50% 이상이 있을 때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눈으로 푸는 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인강 듣는 친구들 팔짱 끼고 앉아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푸나 쳐다볼 때도 있고, 엄마한테 혼날까 봐 게임창 밑에 깔아놓고 보다가 엄마 발자국 소리 나면 올려놓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손으로 직접 풀다 보면 딴 걸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여러분들 직접 푸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 뒤에는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요, 잘 까먹어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여러 번 보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인터넷 강의 찍을 때도요, 연습 안 하고 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 번 보고 오거든요. 그럼 훨씬 더 좋은 강좌가 나와서 우리 친구들 앞에 섰을 때 저도 더 자신 있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완벽한 개념 정리가 될 때까지 반복 학습해야 되는 거, 이건 꼭 필요해요. 자, 그리고 오답 노트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저만의 팁인데요. 오답 노트를 정리할 때 그 밑에 왜 틀렸는지 이유를 쓰셔야 돼요. 딱 그러면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노트를 드륵 하고 넘기잖아요. 그럼 틀린 이유 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계산을 잘 실수하는구나. 내가 이 개념을 모르는구나. 파악이 됩니다. 자,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모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오답 노트는 정리를 해주시고 틀린 이유를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중위권으로 갈게요. 저는 가장 중위권 학생들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약간의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멍은요, 막으면 되는데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선 약점 공략과 문제풀이 시간 분배 연습을 병행하자라고 했는데, 자, 구멍이 생겼어요? 안 막았어요. 계속 생각합니다. 나 이거 왜 틀리지? 근데 거기서 그냥 두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똑같은 유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있다가 시간이 모자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하고는 다르게 뭐가 있냐면 중학교 때는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져요. 시험 볼 때. 제가 제일 속상했던 게 현장에서 있을 때 선생님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풀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 그래서 중위권에서부터는 타이머를 켜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한 문제를 풀 때 내가 몇 문제가 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약점 공략과 문제풀이 시간 분배 연습을 꼭 병행하자. 정말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취약 개념, 취약 유형을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점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점 유형 보완에 집중하자라는 거 요거 꼭꼭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푸는 문제가 있는 그런 까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 틀고 학습하자. 요거 알겠죠? 우리 애가 방에 들어가서 5시간 동안 공부해요. 엄마, 5시간 동안 공부했을까요? 아니죠. 딴 생각을 아마 3시간을 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만 들어가서 공부를 하되 더 집중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때 약점 부분을 위주로. 자, 그렇다면 중위권 학생들은 뭘 들으면 될까요? 발전 강좌 그리고 유형 강좌. 이것을 집중적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답 노트 작성. 아까 선생님이 이미 말씀드렸죠. 팁, 그 부분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틀리는지 파악하자.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약점 유형의 정확한 풀이법은 이해가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자, 좋아하는 가사 외우죠. 반복해서 노래 부르죠. 수학은 왜 그렇게 안 하나요? 자, 해설을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한 번 풀 때, 2번 풀 때, 3번 풀 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꼭 풀어주십시오. 자, 이제 상위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상위권은 약간 어깨가 딱 이렇게 올라가고 기분이가 막 좋은 친구들, 나 좀 수학 좀 하는데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만하기 쉬워요. 절대 자만하면 안 되고요. 우선 상위권은 지금의 내 성적을 유지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성적은요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우선 최소화하고 또 서술형 문제를 집중 대비를 해서 내 성적을 방어하는 거죠.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계속 올라오면 불안해요. 불안하면 어떻게 돼? 또 성적이 떨어지고 갑자기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갈 때가 있다면 더 올라가면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막 하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나보다 잘하는 애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밑에서 잘하는 애가 한둘씩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나 방어해야겠다. 그러면 이걸 유지해야겠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난도 문제에 집중적으로 푸는 겁니다. 남들이 못 푸는 문제를 풀면 진정한 고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기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지금처럼 완벽한 개념 정리는 필수고요. 그러니까 하위권, 중위권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고난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필수 유형에서의 실수를 최소화해야 돼요. 진짜 다 맞아 올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실수로 3점 깎였어요. 100점과 97점은 별로 그냥 생각해보면 좋게 생각하면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큽니다. 왜? 100점 3자리잖아요. 97점 2자리예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래요. 괜찮아.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어. 다음에 맞추자라고 하는데 그 아이는 더 속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부단히 다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고난도 문제 풀 때 선생님, 기본적인 이런 문제는 점핑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고난도 문제집에 고난도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약간 쉬워 보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왜 있을까요? 실수하는 여러분들의 실수를 잡아주기 위해 있어요. 다 푸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시고 실수를 최소화하고 열심히 풀어야겠다라는 생각해 주시고요.
자, 심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나만의 공식 팁을 만드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필기 잘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노트 되게 부러워해요. 야, 나 빌려주면 안 돼? 그럼 또 성격 좋은 친구들은 그래 하고 빌려줘요. 근데 약간 좀 까칠한 친구들은 싫은데? 막 이러거든요. 아, 뭐 추접스럽게 빌리지 말고요. 우리가 하자고요.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이 계속 나왔어. 근데 문제집에 없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푸네.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 노트에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완벽한 서술형 풀이 작성법 연습이라고 했는데 서술형이 생기면서 학교에서 수학 100점 맞는 친구들이 현저히 없어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자, 학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뭘 써야 맞고? 아니 선생님, 저 똑같이 쓴 것 같은데 쟤는 다 맞고 저는요 2점 깎였어요. 그래요? 어떻게 썼는데? 보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항상 수학 문제를 내는 사람은요 전지적 학생 시점으로 냅니다. 그런데 문제를 푸는 우리는 출제자의 시점으로 그 문제를 봐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고서 이거는 출제자 선생님이 이걸 확인하고 싶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건 꼭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해설지에 되게 장황하죠? 자, 장황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서술형도요. 그런데 거기에 팩트로 들어가 있는 가장 긴 풀이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꾸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시고요. 아, 요 부분은 내가 꼭 써야겠구나라고 체크를 좀 해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보기 전날에 그것 또한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재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험 보기 전날 오답 노트만 보세요. 오답 노트 쭉. 그러면 오답 노트만 보려면 오답 노트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자, 문제 안 쓰는 친구들 있죠? 쓰셔야 돼요. 문제 다 쓰기 싫으세요? 그럼 쓰지 마시고 요점 정리해서 쓰세요.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이 문제가 이런 문제였다라는 거. 한 달 뒤에 봤을 때 이 문제 이거였어. 근데 내가 이래서 틀렸어.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만 봐도 내가 이 부분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어.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나만의 비법 노트에다가 또 비법 오답 노트까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위권 그리고 상위권 뭐 중위권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보았고요. 상위권 친구들은 말 그대로 강좌 중에서 상위권 강좌를 들으면 돼요. 그런데 상위권 강좌만 듣다 보면 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전 강좌 또는 유형 강좌를 함께 듣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같이 들으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준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자, 제가 인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팁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수학은요, 건축물과 같아요. 1층이 있고, 그 다음 2층이 있고, 그 다음이 3층이 있죠. 만약에 3층하고 4층만 싸우면 그건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상상 속에서는 가능하겠다. 그런데 펑 하고 어때요? 둥둥 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차근차근히 내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선생님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마음을 잡았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좀 놀았어요. 근데 나 지금부터 공부 되게 잘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해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문제집을 샀습니다. 웬일이야. 공부하고 싶은데 앞에 중학교 1학년 때 내용이 나와요. 모르겠어. 그리고 해설지에도 없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인강을 사용하는 겁니다. 학원에 가면요,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강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만 딱 들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선 내용 중에서 모르는 게 있다면 짜잔, 인강으로 보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과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강의 100번 들어도 똑같고요. 가격 똑같고요. 한 번 들어도 똑같아요. 그 기간 내에는 100번 들으세요. 이해가 안 돼? 100번 들으세요. 그 강의를 하는 선생님이 어떤 말 실수를 했는지까지 기억할 수 있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말로 노래 가사 외웠던 것처럼 귀에 남아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저장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풀이에 의문점이 있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Q&A 질문 답변방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사실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질답방밖에 없어요.
수강평? 네. 근데 거기서는 답글을 쓸 수 있는 게 글자 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2개, 3개를 써야 됩니다. 질문하세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줄게요. 저 되게 답변 잘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손풀이 다 해줄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선생님 다 해줄 테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이 끝났어요. 항상 뭐 인터뷰나 이런 걸 많이 할 때 선생님, 중학 EBS 프리미엄은 선생님한테 어떤 강의인가요? 라고 많이들 물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중학 프리미엄이요? 제 자존심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제 강좌 끝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선생님의 자존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수학 또한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될 수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잘 학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